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24차 두 번째 진료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영상을 실컷 찍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뭐 일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마이크 테스트 하느라고 새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 멍청하게 마이크 연결을 다 해놓고 무선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놓고 안 찬 거예요.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실컷 떠들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야.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 중인데 이거를 수신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안 꽂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핸드폰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컷 떠들었는데 영상이 소용이 없다는 거,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마이크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디자인이나 뭐 성능 등등 그것만 보고 사실은 샀어요. 직구로 그냥 감으로 산 거지. 근데 이 사용법을 이제 직구로 사다 보니까 한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랑 중국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잘 사긴 잘 산 게 나름 가성비 좋다고 유명한 마이크더라고요. 그래서 잘 샀구나.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제가 한 3, 4만 원 싸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렴하게 직구로 잘 사는 방법을 어떻게, 그냥 그런 감은 있는지 좀 싸게 어떻게 득템 잘합니다.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번 첫 번째 진료 때는 초음파를 봐도 뭐 그렇게 난포가 잘 안 보이니까, 항상 그래요. 생리 초기에는 잘 안 보이고 한 이쯤 가면, 두 번째 진료 정도 가면 이제 난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초음파를 보니까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가서 난포 개수 확인할 거고, 잘하고 있으면 약을 더 처방해 주시겠죠.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뭐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은 항상 예측한 대로 흘러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그냥 시험관을 하는 거를 좀 잊고 살고 있어요. 과배란 중이라는 걸. 물론 이제 몸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과배란 약을 쓰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잊고 사는 게, 이틀에 한 번 주사를 쓰니까 몸이 덜 힘들어요. 확실히 매일 고용량으로 쓸 때보다 저용량으로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쓰니까 몸이, 그러니까 과배란을 안 하다가 간만에 하니까 첫날하고 둘째 날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셋째 날 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차수 되니까 이제는 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좀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거냐면, 시험관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고 일이고 보고 손을 놨던 상황이라면, 올해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시험관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사주도 봐보고 점도 봐보고 등등등 해도 그냥 언젠가 될 때 되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고, 포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돈 벌어서 그걸로 이제 시험관 계속 한다, 이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거는, 저는 진짜 약간 워커홀릭이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매출이 없어지고 일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자꾸 시험관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그렇게 안 살고 없는 일도 찾아서 돈 벌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지인분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하는데, 딱 듣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전공이랑 좀 관련도 있고. 잘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지 아는 건데, 저는 좀 부딪히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초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막 사주 같은 거 많이 봤다잖아요. 그리고 지인이 사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업을 추천해 준 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야지 돈을 번다고 했는데, 딱 지금 그 일이 그거랑 삼박자가 맞게 부합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실력도 있지만 운도 따라줘야지 뭔가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인이 권유를 해서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고민할 틈도 없이, 야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해봐. 그러니까 예
그냥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뭐라도 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뭐 요번 주말부터나 뭐 다음 주부터 일을. 그래서 얼렁뚱땅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게 됐는데, 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프리랜서로 제가 뭐 일을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 가는 거나 제 일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단지 이제 지장 있는 거는 조금 일이 많아지니까 신경 쓸 일이 많고 피곤하다는 건 당연하죠.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딨어요. 나 안 힘들겠냐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거보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썩어 문드러질 몸 죽으면 뭐 아껴서 뭐 하겠어. 적당히 건강 관리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 그래서 일 중심적으로 올해는 돌아갈 거고, 그냥 시험가는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처럼 일상처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영상 찍는 기준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간담회가 많은 건지,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 차관 주최로 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저고위라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그때 한번 간담회를 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정책을 발표 후 제발 빨리 실행해줘라, 정책 발표하고 나서 최소한 다음 분기에는 해줘라, 왜 미리 1년 전에 발표하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정책 발표하고 바로바로 몇 달 안에 항상 실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주신 것 같다,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전에는 정책, 정치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말해도 소용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0번을 말해서 10가지를 말해서 한두 가지라도 들어준다면 말을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요일날 간담회가 있어요. 그 저고위 부위원장님하고. 근데 이게 시청 쪽에서 있는데, 제가 문제는 업무 시간이 제가 딱 1시 반에서 3시가 그때가 한참 업무 시간인데, 간담회가 딱 그 시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총선 전에 마지막 간담회일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총선 전에는 의견을 잘 반영해 주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가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일단 간다고는 했고,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 출근을 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월요일날 아침에 또 사무실에 들려서 또 월요일날 들어온 업무를 또 해놓고, 요즘 저를 찾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 실속은 없어요. 돈을 번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찾아주는 곳은 많다는 거. 근데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종로 약국들이 약이 동네보다 몇만 원 싸긴 싼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번 병원에다 차를 대놓고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그 병원 앞에 그 버스 정류장에 여기 종로 약국 쪽 오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약을 사와서 다시 병원 갔더니 딱 진료 시간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진료 다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남편 영양제랑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제 거 영양제랑 상비약 같은 거 약국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전 어떻게 하냐면, 그 종로 약국들 끝쪽에 보면 효성 주얼리 시티라고 있어요. 주차료가 되게 비싸긴 한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30분은 무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저번에 왔을 때는 30분 됐는데 뭐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꾸물꾸물 대다가 한 40분,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아가지고 40분 넘게 걸리는 바람에 3,000원인가 2,000원인가 냈었는데, 오늘은 종로 약국에서 약을 사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거기 그 효성 주얼리 시티 지하에 한식 뷔페 같은 게 많아요, 그 식당들이. 근데 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친한 동생 그 예물하러 왔을 때는 코로나가 심할 때라 그랬는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풀리고 나서 거기 식당들이 다시 오픈을 했는데 한식 뷔페가 한 8,000원? 근데 뭐 치킨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나름 가짓수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맛이. 물론 이제 뭐 맛집만큼 맛있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 물가 대비 사실 그 가격이면 어디 가서 못 먹잖아요. 국밥집도 10,000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주차한 김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뭐 반찬이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국도 나오고. 그래서 뜨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동그란 접시에 띄면 양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떠야 될지를 너무 많이 떠가지고 미안하게 너무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밥 8,000원에 먹고 주차료는 대신 제가 49분을 주차를 했더라고요. 49분간 거의 50분 주차했더니 5,000원 나왔어요. 근데 5,000원이 나왔어도 어쨌든 밥값에서 뭐 아꼈지. 그리고 이제 제가 먹는 영양제가 하나 있는데 고함량 비타민 앰플인데 그게 동네에서는 싼 집은 12만원, 비싸게 받는 집은 20만원을 받아요. 2달분이. 근데 여기는 2달분이 여기서 사면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는 거보다 싼 집 기준으로 하면 한 4만원 돈이 싸요. 뭐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스트레스, 뇌에 좋다. 근데 여기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해서 저는 제가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서 저는 이제 뭐 난임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내 건강상 요거를 먹는데 이게 이 제품이 수험생 비타민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대란이 났어요. 수험생 비타민으로 해서. 근데 이게 품절이 됐길래 나는 가격 올리려고 품절시킨 줄 알았더니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원자재 공장이 불이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 몇 개월간 안 나왔었어. 근데 기사를 보니까 24년 1월부터인가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아 이거 빨리 사야겠다. 근데 이거를 먹으면 그냥 플라시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덜 피곤하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먹는 영양제예요. 그 왜 음료나 뭐 이렇게 드링크제 타먹는 영양제인데 꼭 가면 요만한 거 병에 든 거 막 3,000원 4,000원씩 팔잖아요. 근데 이제 60병에 9만원에 샀으니까 6일은요 한 1,500원 꼴?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한 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차료 5,000원 냈어도 밥 싸게 먹었지, 뭐 약값 몇만 원 아꼈지. 그리고 약을 저것만 산 게 아니라 뭐 집에 있는 상비약, 뭐 판코레스라든가 뭐 기침하는 그 콜데온이라든가 또 뭐 샀지? 그 소화제, 생록천이라든가 우루사, 남편 거 사실 우루사 사러 갔어요 오늘. 이것저것 막 사고 왔어요. 그래서 한 14만 얼마 쓴 것 같아요. 뭐 몇 달분이에요. 한 달분을 14만 원 쓰는 건 아니고. 근데 동네에서 사면 진짜 거의 20만 원 돈인데 지금 약 잔뜩 사들고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 안 하고 빙빙 돌리는 이유가 제가 오늘 초음파를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좀 좋은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은 좀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어떤 애를 안았는데 애가 똥을 막 싸질러 가지고 귀여운 거야. 애가 똥을 엄청 쌌는데 안 울어.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서 안았어. 안고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애기가 기저귀가 그렇게 똥이 가득 찼는데도 막 웃고 있는 거야. 울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했는데 이게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그 똥이 왜 기저귀에서 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덜미까지 이렇게 왜 라운드티 보면 이 목 등 쪽에서 똥이 약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손에 묻었어.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거야.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애기가 귀엽기도 하고 애가 똥 쌌는데도 안 운 것도 울고 내 손에 똥이 묻은 것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서도 웃으면서 깼어요. 그래서 내가 왜 웃고 있지? 근데 꿈 때문에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도.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꿈이다. 그래서 사실은 로또를 샀는데 로또는 5,000원짜리 됐어요. 그러니까 뭐 큰 건 안 됐어요. 근데 그 꿈에서 친구도 나왔는데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거 좋은 꿈인데 복권 사야겠다. 근데 내가 꾼 건데 네 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로또를 샀어. 내 꿈 얘기를 듣고. 근데 3등 당첨돼가지고 140 얼마인가? 아무튼 150만 원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턱 쏜다고 꿈턱 쏜다고는 했는데 일단 저는 뭐 5,000원짜리 되고 뭐가 없었어요. 꿈에서 3명이 나왔었는데 한 명도 뭐 아무튼 그 꿈을 제가 꾸고 나서 뭐 틱톡 영상을 올렸는데 뭐 아무튼 틱톡이 뭐 아무튼 좀 조회수가 잘 터졌고 아무튼 그 꿈속에 나온 저 포함 3명 인물이 2명이 지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만 아직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생길라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로또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애기 문제로 뭐 채취가 많이 된다던가 좀 임신이 된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차수 사실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차수는 조금 덜 힘들기도 하고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진료를 보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혹시 뭐 느낌이 이번 차수는 어떤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설레발 치는 것 같을까봐 잘 모르겠는데요 했어. 근데 속으로는 아 이번엔 난포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설레발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초음파를 보는데 선생님 자궁 상태나 이런 거는 뭐 이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더니 아 오른쪽에 4개가 보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고 뭐 못하더니 왼쪽 또 2개가 보이네요. 근데 이제 아직 작아서 이게 다 채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거 기준으로는 6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그래서 아주 느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다 자라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6개가 보인대요. 근데 제가 이제 4월이 되면 시험관 시술 시작한 지 만 4년이 돼요. 근데 4년 동안 초창기에 항상 4개 정도 보였었어요. 진짜 많이 보여봤자 뭐 5개, 뭐 거의 4개였어요. 평균 4개. 5개 보였다가도 하나가 어디로 사라져고 결국은 이제 채취할 때 항상 4개였는데 딱 한 번 한 3년 전이었나? 딱 한 번 그때 지압 슬리퍼를 매일 막 한 달 넘게 신었더니 그때 뭐가 자극이 됐었는지 6개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4개가 수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뭐 똥꿈도 꾸었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영양제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제 느낌인데 그거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갑자기 한 달 동안 배란을 2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이 영양제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냥 이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구랑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 일단 이 영양제가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 달에 배란이 2번 된 것 같은데 다음 채취 때 몇 개가 보이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많이 보이면 이 영양제 덕이 아닐까 그냥 혼자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진짜 3년 만에 다시 6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줄지 어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보이는 게 나는 항상 뭐 근래 작년에 내돈 계속 3개 아니면 2개 아예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간만에 지금 6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느낌은 나쁘진 않는데 이 좋은 기운이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기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항상 기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개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간담회를 가서 월요일날 병원으로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뭐 속도가 보니까 천천히 자라는 것 같으니까 수요일쯤 오라고. 수요일쯤 오면 이제 채취 날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클로미펜하고 브레트라정하고 IVFM 225를 쓰고 내일부터는 이제 원래는 격일로 썼거든요. 근데 내일부터는 매일 쓰라는 거예요. IVFM 225 매일 쓰고 이제 내일이 토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월, 화를 오가루투란을 추가해서 맞으라고 했어요. 배란 억제 주사. 그래서 그거가 월화. 그러니까 4일분을 처방을 받았고 4일 중에 마지막 이틀은 오가루투란을 받았습니다. 먹는 약은 없고. 그래서 아무튼 수요일 날은 주사를 맞고 오지 말고 주사 약이 한 300 정도 남는데 그냥 들고 오라 그랬어요. 들고 와서 만약에 그게 들고 와서 남아 있으면 뭐 이제 그러니까 초음파 보고 처방을 하겠다. 남은 약은 갖고 와라. 맞지 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진료는 수요일 날 보게 됐고 뭐 아마 수요일 날 채취 날을 정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로는 빠르면 29일, 늦으면 3월 2일 날 채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달을 좀 싫어하고 생일을 좀 싫어해요. 뭐 좋은 일이 없으니까 항상. 근데 생일이 제가 2월 27일인데 어쨌든 27일 지나고 나서 병원으로 오라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근데 아무튼 생일이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 오라. 그래서 아 다행이다. 월요일 날 또 간담회도 가면 되니까 병원 일정은 없으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포장 다 해놓고 간담회 넘어가야겠다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게 간만에 6개가 보이니까 4년 동안 6개 보인 적이 딱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키워가지고 채취날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